4차 산업혁명, 식품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는 푸드테크에 주목하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식품산업에서요, 그 ICT라고 하죠.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4차 산업을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식품산업에 빅데이터, AI, IoT 등 다양한 ICT 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점차 커지고 있는 푸드테크의 다양한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 어플, 칼로리 계산 어플은 물론 생소하게 개발한 분야까지 푸드테크의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미래 산업. 푸드테크를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직업보고서 드림웍스의 권세란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4배, IT 산업 규모의 약 7배에 달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만들고 유통하는 식품 산업입니다. 이 식품 시장은 세계적으로 한 해 동안만 7천조 원이 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 해 3.2% 성장하며 이 성장률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해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전 과정에 이르러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푸드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식품 시장.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식품 산업은 변화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 전체 시장을 보면 한 200조 원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200조 원대가 되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광고 시장만 하더라도 많이 잡아야 한 4조에서 한 5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최근 인공지능 AI 로봇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젠 식품 산업에까지 테크놀로지가 더해져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194조 원이었던 전 세계 푸드테크 산업이 2022년에는 279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푸드테크라는 거는 식품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식품이 처음에 생산이 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종류의 식품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 식품들을 어떻게 유통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게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는 식품이 태어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하는 게 푸드테크가 됩니다. 식품 제조와 유통,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모든 산업을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스타트업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요즘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하는 추세다. 배고파. 뭐라도 시켜 먹을까?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대박 대박.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 음식 역시 푸드테크의 영역 중 하나인데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라는 게 촉발된 게 그런 어떤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나왔던 거라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빠르게 하고 또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음식들을 바로 먹을 수 있거나 또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을 얘기하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 밥을 한번 먹어볼까? 자. 안 돼. 맞다, 나 다이어트 중이지? 그냥 먹을까? 어떡하지? 하나만? 안 되는데? 그러면은 칼로리 계산을 먼저 해봐야겠어.
어떡해. 칼로리가 1000칼로리가 너무... 이거 어떻게 먹어. 최적화된 정보와 다양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의 열량을 계산해주는 어플도 있는데 복잡한 칼로리 계산을 간편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음식을 시키고 또 음식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게 모두가 푸드테크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푸드테크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지구의 삼시세끼를 바꾸고 있는 푸드테크. 스마트 키친이 알아서 재료를 준비하고 로봇이 내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다. 이처럼 푸드테크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생활 속에 스며든 또 다른 푸드테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커피 드시러 가신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앱으로 주문하면 돼서 지금 앱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한 업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커피업계 최초 푸드테크를 실현한 이곳. 셀프 형식이라서 음료값이 저렴하고 로봇이 만들어 맛이 한결같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 카페는 여느 카페처럼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하고 기다리다가 음료를 받아보는 번거로움이 없다. 앱을 통해 원격으로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고 대기 시간과 주문 시간, 픽업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주문하거나 동선에 맞춰 주문하는 등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24시간 저 친구는 쉼 없이 계속적으로 뭔가 커피를 생산을 하고 주문을 받고 있고요. 로봇이랑 그리고 자동 머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동일한 질의 음료나 메뉴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앱을 통해서 주문 알림 푸시가 오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픽업할 수도 있고요. 맛 그리고 주문하는 편의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만든 커피는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은 맛과 품질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근데 맛도 생각보다 일반 그냥 사 먹는 맛이랑 비슷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재료들이 성분들이 딱 들어가서 좀 정확한 매번 먹을 때마다 똑같은 맛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 맛도 맛이고요. 품질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봇이 만들었다고 감히 상상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봇에 이어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만든다고요? 궁금한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에 3D 프린팅이 되는 라떼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진짜인가요? 네,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보기엔 일반 커피 머신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라떼아트를 만들어줄 3D 프린터. 정수기인가 싶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3D 프린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유 스팀을 쳐서 이제 라떼 그 거품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3D 프린터 라떼. 이 역시 푸드테크의 영역 중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고르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라떼 아트가 완성된다. 라떼 아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간단하다. 커피 추출물을 잉크처럼 활용해 사진을 출력하는 것이다. 앱을 통해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선택하면 바로 3D 프린터가 작동.
3D 프린터를 활용한 나만의 라떼 아트가 완성된다. 아니 진짜 신기해요. 이 3D 프린터가 여기에 설치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냥 고객님들한테 좀 더 그냥 즐겁고 재밌는 경험 하시라고 이렇게 도입하게 됐습니다. 오, 실제로 고객분들이 반응이 어때요? 되게 신기해하시고 되게 그냥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해보시는 분. 제 얼굴도 그럼 프린트가 되나요? 네. 사진 보내시면 바로 가능하세요. 아 진짜요? 네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맛있어. 매번 먹던 음식도 이렇게 뭔가 첨단 기술과 결합이 되니까 훨씬 더 특별하고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는 라떼 아트뿐만 아니라 이미 식품 산업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 초콜릿부터 시작해 피자, 빵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많은 그런 가공 방법들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의 더 기술이 들어가게 된 것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됩니다. 바로 현재 만들어진 그런 작은 가루들, 작은 가루 상태의 식품 재료들을 어떤 식품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에다가 3차원의 좌표라는 환경을 집어넣은 것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진규 교수는 3D 프린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음식을 개발하고 있다. 원하는 성분의 가루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개인별로 필요한 영양분을 갖춘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블럭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구조적으로 건축물을 쌓아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많은 노력들이 그동안 식품공학 분야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3D 프린팅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보다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조절된 형태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콩으로 만든 작은 그런 단백질들을 우리가 고기 맛이 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소나 돼지 같은 고기 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실험실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구조체를 만든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인데요. 이가 약한 사람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노인들이 먹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먹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는 노인들이 늘어나며 시장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되게 되면은 별 수 없이 이가 약해지고 또 삼키는 능력이 약해지고 또 몸에서 소화를 하는 능력이 아마도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좀 더 이로운 방향의 푸드테크를 연구하는 중인데, 그렇다면 3D 프린터가 가져올 푸드테크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프린터가 만약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원하는 재료들을 집에 잘 보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상황이 됐었을 때 그것들을 원하는 영양소, 원하는 맛, 원하는 식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제조해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마 3D 프린터를 이용한 식품의 제조나 소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류의 미래 식량 산업은 시작됐다. 그 중심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음식 개발이 계속 발전 중에 있다. 미래에는 기계가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는 영화 같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푸드테크
푸드테크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데 푸드테크 중에서도 분자 요리라는 게 있답니다. 분자 요리는 단순히 요리를 조리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질감부터 새로운 맛까지 표현해내는 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자 요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이 요리와 만났다. 분자 요리 전문가 최상현 셰프. 여기 분자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분자 요리가 뭐죠? 분자 요리는 쉽게 말해서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를 분자 단위까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전혀 새로운 질감이나 새로운 조리법으로 과학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창조하는 그런 요리를 말합니다. 분자 요리는 음식의 질감 및 요리 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과학과 요리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분자가 맞는 거죠? 예, 분자 단위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지금 오늘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여러 가지 그런 요리 기법, 조리 기법도 예, 다 과학적인 그런 게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서 만드는 요리 기법입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노른자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에는 계란 노른자랑 똑같죠. 네. 예, 질감도 그렇고. 예, 한번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누가 봐도 노른자인데 이거 노른자잖아요. 냄새는 어떤가요? 이 계란의 비릿한 향이 전혀 안 나는데. 예, 과일 향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예, 한번 맛을 보셔야겠죠. 누가 봐도 노른자인데. 이거 봐봐, 움직이는 것도 노른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분명 노른자인데 이렇게 상큼한 망고 맛이 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망고 퓨레로 만든 육안으로 보기에만 노른자지 실질적인 거는 망고의 맛은 유지를 하되 형태의 질감을 변형시켜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분자 요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분자 요리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요리의 가장 기본인 망고 노른자. 겉으로 보기엔 달걀 노른자이지만 맛과 향은 망고다. 망고 피레를 알긴산 용액에 떨어뜨리면 얇고 투명한 막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떠서 알긴산 용액에 한번 넣어볼게요. 누가 봐도 노른자인데 너무 신기하다. 저 실패한 것 같아요. 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네. 터져도 이 안에 들어가면 알긴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겉에 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이게 터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겉에 이제 겔화가 형성이 돼서 그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이처럼 분자 요리는 음식을 접했을 때 모양만 보고는 전혀 맛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설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내려요? 저도 앞에가 안 보여가지고. 네, 제가 볼게요. 자, 봐주세요. 됐나요? 너무 차가우니까 네. 어는 게 아니고 화상을 뜨요. 이번에 이건 뭐예요? 분자 요리 일종인 프리징 기법이라고 해서 액화질소라고 있어요. 얼리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형태나 질감의 그런 변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일단 요거 혹시 용과리 과자라고 아세요? 용과리 과자요? 알아요. 네, 용과리 과자 제가 한번 진짜요? 한번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액화질소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 거구나. 영하 196도에 액화질소에 과자를 묻히면 액화질소 과자 완성! 이렇게 먹는 거구나. 용과리 제대로네요. 대박. 재밌죠? 네.
볼수록 신기한 분자 요리의 세계. 따뜻했던 스프가 액화제수에 들어갔다 나오자 순식간에 가루가 되고 다시 액화질소로 휘저으면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한다. 볼수록 신기한 분자 요리의 세계. 언제부터 생겼을까? 실질적으로 창시자는 뭐 88년, 98년 이때 이제 그 학자들이 사실 워크숍에서 유래가 돼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지만 분자 미식학으로 탄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화시키고 창시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은 알란 페드리아라는 그 분자 요리 전문 셰프가 사실 많은 공헌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물리학자 에리베티스와 쿠르티에 의해 만들어진 분자물리 요리학. 이후 요리사 페란 아드리아가 본격적으로 분자 요리 시대를 열었고 다양하고 신기하고 맛까지 좋은 분자 요리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원래는 일반적인 그냥 이탈리안 요리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분자 요리로 바뀐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요리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요리는 사실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돼서 이렇게 요리로 나오니까 이렇게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분자 요리에 대해서 좀 매력에 그때부터 흠뻑 빠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분자 요리 개념이 생소했던 20여 년 전부터 분자 요리를 만들어 온 최상현 셰프. 분자 요리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분자 요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다음은 수비드 조리법을 활용한 분자 요리. 수비드는 식재료를 진공 상태로 만든 후 저온에서 오랫동안 요리에 따라 최대 72시간까지 담궈서 서서히 익히는 방식이다. 직화가 아니기 때문에 육즙이나 수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장점. 셰프님, 근데 이 수비드 과정에서 분자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수비드란 뜻이 진공 저온 요리잖아요. 수비드는 그 단백질의 변성 시작 온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리고 온도와 온도 조절, 그리고 시간을 조절을 통한 그런 조리 기법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 59도라는 온도가 가장 포인트겠네요? 예, 그렇죠. 이 조리하려고 하는 주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8도 이 정도에서 조리를 많이 하고요. 이런 스테이크 같은 소고기 종류 이런 경우에는 59도에서 한 63도 이 정도에서 많이 조리를 합니다. 수비드의 핵심 원리는 온도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리된 고기는 훨씬 더 부드럽고 식감이 살아있다. 일반 스테이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입안에 넣었을 때 그 맛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드디어 완성된 분자 요리들. 와, 고급 요리들이 지금 한 자리에 다 있어요. 보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그냥 온 기분이 딱 나는데요. 분자 요리 기법이 들어간 만큼 맛은 조금 더 특별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맛을 한번 보는 걸로 해볼까요? 제일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짠. 진짜 부드러워요. 이 요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드가 들어갔죠. 일단은 이런 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수비드 같은 경우는 표가 나진 않지만 먹었을 때 만족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이 부위가 지금 등심을 저희가 썼었잖아요. 그렇죠? 등심은 보통 약간 조금 더 질긴 듯한 느낌이 원래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심 부위보다는 좀 질기잖아요. 근데 수비드를 함으로써 그런 좀 질긴 질감을 안심처럼 좀 더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딱 먹었을 때는 안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래서 분자 요리 기법을 쓰는구나. 사실 이렇게 분자 요리 기법을 넣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학기술을 넣어서까지 요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장르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발걸음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국같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들어야 좀 더 많은 다양한 레시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분자요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분자요리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푸드테크 시장. 푸드테크는 우리 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 파고드는 푸드테크에 주목하자. 오늘은 음식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로봇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누구나 쉽게 분자요리를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푸드테크 분야도 굉장히 다양했죠. 자신에게 맞는 푸드테크 분야가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미래 직업으로서 준비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